판매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위탁 판매는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상품 재고 없고 판매가 되면 그때 제품을 가진 곳에 발주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위탁 판매의 장점은 뭐냐면 이게 장점이죠. 재고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셀러 구분을 위탁 판매, 그 다음에 사입, 제조 이렇게 나누거든요. 위탁은 말 그대로 재고 없이 상품을 위탁받아서 판매하는 거고요. 사입은 내가 돈을 주고 먼저 사놓은 다음에 그 제품을 사놓은 다음에 그 상품 판매를 하는 거고, 제조는 말 그대로 제품을 만들어서 하는 판매가 바로 제조사 판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초보자가 위탁 판매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죠? 네. 맞나요? 저희가 위탁 판매를 하게 되는 이유가 초보자가 사입을 하게 되면 거기다 경제적인 그런 부담이 많이 가고 뭐 재고나 이런 걸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 반대 얘기는 위탁 판매를 해서 판매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네. 왜 판매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선은 위탁 판매를 하기 위해서 위탁 사이트를 찾아보면 네. 사실 가격적으로 전혀 경쟁이 안 될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위탁 판매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재고 없이 시작하는 판매거든요. 재고 없이 시작하는 판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가 부분은 아무래도 사입 판매보다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초보자가 진행하기에 물건이 잘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상품을 먼저 사놓는다는 거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다는 거잖아요. 자, 위탁 판매에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탁 판매에서 돈을 버는 분들. 자, 위탁 판매 볼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저는 위탁 판매를 그냥 단순 위탁이 아니라 저는 사입 판매를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입이나 제조 판매를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위탁 판매로 돈을 벌면 그 다음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입이나 제조를 시작하실 거잖아요. 자, 가격 경쟁력이 없다. 왜냐면 도매몰에서 똑같이 소싱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쵸? 똑같이 소싱하기 때문에 다 동일한 단가로 해서 서로 이렇게 되면 마진 줄이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동일한 상품을 똑같은 사람들이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현재 각 도매몰마다 상품이 100만 개가 넘어요. 이 100만 개 넘는 상품들이 과연 모든 셀러들이 다 등록을 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국민학교를 나왔거든요.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소풍이 항상 기다려졌어요. 왜 소풍이 기다려졌냐면 소풍을 가면은 뭐를 하냐면 보물찾기를 해요. 혹시 저는 이제 시골에서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이 보물찾기를 하면은 어느 소풍 장소에 가면 선생님이 여기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 선물이 담긴 쪽지가 숨겨져 있어요. 그 쪽지를 찾으면 선물을 주거든요. 저희 때 반 학생들이 한 60명 정도 됐었어요. 보물찾기를 하면 그 반 학생들이 전부 다 보물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찾는 사람도 있고 못 찾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도매몰에서 위탁 판매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냐면, 있어요. 보물은. 즉, 우리가 보물이 뭐냐면, 상품 판매. 좋은 상품이 있어요. 판매가 잘 되는 상품이 있어요. 잘 되는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 자체가 모든 셀러들이 다 찾거나 팔지는 못해요. 그래서 위탁 판매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위탁 판매에서 기본적으로 하려면, 자, 우리가 보통 찾을 때, 아이템 스카우트나 그 시장 조사하는 앱에서 찾을 때 우리가 뭘 찾냐면 키워드를 찾거든요. 자, 키워드를 찾는데 지금까지 교육 자체가 지금 유튜브나 어디에서 보면은 요거는 많이들 이야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키워드를 찾을 때 어떤 키워드를 찾냐가 문제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이 여름이잖아요. 지금 이제 5월이니까 여름이니까 어떤 상품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상품? 여름에 잘 나갈 것 같은 상품? 팔토시. 팔토시라고 할게요. 팔토시란 키워드가 찾아서 잘 나가요.
그런데 위탁 판매에서 우리 돈을 벌려면 그냥 팔토시를 찾아서 검색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팔토시? 연관 검색어나 자동 완성어에 나온 팔토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시원한 팔토시, 예를 들어 작은 팔토시, 아니면 귀여운 팔토시. 이 네이버에서 이 키워드 찾는 게 뭘까요? 네이버에서 이 키워드는 소비자가 검색한 거예요. 팔토시라는 이런 수많은 대표 키워드 중에 조회수가 많은 대표 키워드 안에서 이런 세부 키워드들이 찾아지거든요. 위탁 판매에서 잘하려면 바로 이 세부 키워드를 찾는 법을 먼저 찾아서 그 세부 키워드에 맞는 상품을 등록을 하면 훨씬 더 상품 소싱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세부 키워드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소비자의 니즈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팔토시라면 팔토시만 찾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부 키워드, 연관 검색어나 자동 완성어 앞에 붙은 뭐뭐뭐한 팔토시 그런 거를 찾아서 도매 사이트에서 등록을 하면 훨씬 더 소비자의 니즈가 가깝기 때문에 매출이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상품 소싱에서 가격이 똑같다. 저는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아니냐?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을 가격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뭐가 동일해요? 상품이 동일할 때 가격이 동일해요. 상품이 가격할 때.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보조 배터리를 볼게요. 보조 배터리. 용량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3만 mAh짜리라도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있어요. 쿠팡에 가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가격이 높다고 하면 안 나가나요? 아니요. 가격이 높은 건 나갈 수 있고요. 특히 또 우리가 뭐 할 것은 뭐냐? 동일하다는 얘기는 모델명을 찾았을 때 이야기예요. 모델명. 예를 들어 리빙박스 볼게요. 리빙박스 같은 경우는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드레스룸이나 거기에 옷이나 양말 같은 거 정리하는 박스잖아요. 자, 가격 어떨까요? 기준이 있을까요? 가격 기준은 없어요. 동일한 모델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찾기만 찾을 수가 있겠지만 거의 찾을 수 없어요. 이런 상품을 소싱을 해야 돼요. 꼭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치면 가격 비교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이런 브랜드가 없는 제품, 이런 제품을 선택을 하면 위탁 판매 사이트에서도 충분히 상품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지금 찾는 거고요. 결국 우리의 목적은 뭔가요? 사입이나 제조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잘 팔리는 상품을 찾는, 잘 팔리는 상품을 기획하는 그런 경험을 쌓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위탁 판매 사이트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신상품이 계속 나와요. 신상품. 위탁 도매 사이트에서도 신상품이 계속 꾸준히 등록이 되거든요. 꾸준히 등록이 되면 뭐예요? 남들보다 뭐 해야 돼요? 남들보다 먼저 찾으면 돼요. 즉 제가 위탁 판매에서 상품을 찾는 기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세부 키워드를 가진 상품. 두 번째가 모델명이 없는 상품. 세 번째가 신상품. 우리가 도매 사이트에서 보면은 항상 도매 사이트 최근 등록 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도매 사이트에서 수백만 개의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 상품을 셀러들이 전부 다 등록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뭘 찾아요? 위탁에서 돈을 벌어주는 상품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왜 쉽지는 않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 뭐가 해요? 내 상품을 가질 수 있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스크가 없잖아요. 리스크 없이 내 상품을 갖는 경험을 해보는 거거든요. 실례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위탁 판매에서 하다가 카테고리를 정해서 이 상품이 잘 나가네? 그럼 그 상품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중국에서 1688나 거기서 소싱해서 좀 차별화된 상품을 찾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아예 공장에 내 아이디어를 얘기해서 그 상품을 조금 더 발전된 상품을 찾기도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도 힘들긴 해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거든요. 네, 힘들긴 하지만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내가 온라인 판매로 돈을 벌고 싶다. 위탁 판매를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을 하면서 내가 이런 기준, 세부 키워드, 모델명, 신상품 이런 기준 위에서 상품을 찾은 다음에 그 상품을 등록을 하세요. 등록하는 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매출이 나와서 발주가 이루어질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럴 때 공급업체랑 계약서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면 저는 위탁 판매로도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 판매도 제조사들이 끊임없이 상품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내 상품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쉽진 않죠. 그리고 이 앞에 보면, 앞에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위탁 판매된 상품을 어떤 걸 변경해야 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